흉터 치료 끝나고 뭘 바르면 조금 더 살이 많이 차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학교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이니까 서브 시전 주베릉 얼마 주기로 하나요? 몇 회 받아야 하나요? 이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너무 사주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브 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브 시전 복합 치료 1회 받고 무서워서 5개월간 쉬었다. 다음 2회차를 받으면 중첩, 누적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받는 것과 똑같을까요? 서브 시전 복합 치료 같이 하셨잖아요. 그럼 지난번 했던 게 살을 조금 채울 겁니다. 두 번째 치료하면 조금씩 채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드름 치료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면서 조금씩 살을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개월 쉰 거는 잘하신 거예요. 흉터를 치료한다는 것은, 의사는 사실은 그 섬유아세포라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좀 기다려주는 게 좋겠죠. 텀은 오히려 늘어날수록 더 좋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분은 이게 아마 4회차 사진일 거예요. 4회차 받고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1년 있다 오셨어요. 1년 지났더니 살이 엄청 찼죠. 그 다음 여자분도 첫 번째 하고 3개월 있다가 두 번째 메인 치료 받으셨어요. 어때요? 잘 모르겠죠. 자세히 보시면 2회차 때 사진은 약간 더 흉터가 더 심해 보여요. 2회차 치료받고 또 개인 사정 때문에 1년 있다 오셨어요. 똑같은 복합치료 2회 받았는데 3개월 차 받은 것보다 1년 차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아졌죠. 흉터 치료만큼은 충분한 에너지를, 충분한 주베르를 써서 텀을 길게 보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서브 시전을 하게 되면 폐이거나 유착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모든 의료 시술은 효과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옛날에는 좀 피부 안이 딱딱해지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 본 적이 있죠. 바늘 중에 제일 큰 바늘, 끝이 창처럼 생긴 거 있어요. 노코니딜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큰 건데 그걸로 옛날에 막 전체를 긁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효과가 좋을 때는 정말 좋은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끊어내다 보면 피가 나고 혈종이 생기고, 그것이 가라앉다 보니까 이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나중에 결국은 풀리긴 했는데 몇 개월 이상 가가지고 제가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는 요즘에는 노코니딜을 사용하지 않고, 피하 지방일 때는 끝이 뭉툭한 캐놀라를 쓰고, 진피내로도 서브 시전 할 때는 일반 바늘을 써요. 그래서 두 가지 층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서브 시전 자체 때문에 부작용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 시전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끊어내면 또 달라붙기 때문에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서브 시전을 하면서 그 핀 틈에다가 필러를 넣는 경우도 있었고, 요즘에 이제 그렇게 잘 하진 않고 주베르 글램 올리디아를 집어넣죠. 그러면 이렇게 끊어진 거를 벌려주고, 거기에서 콜라겐을 만들어주니까 유착도 조금 방지해주고, 그 부분에서 콜라겐을 만드니까 일석이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건 효과 없을까요? 아마 좀 제한될 겁니다.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흉터 치료만큼 복합적으로 해야 될 시술이 없는 것 같아요. 이왕 내가 흉터 시술 받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단독 시술보다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드름 흉터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의사 입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제일 까다로운 게, 아이스픽 흉터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피지가 꽉 박혀있는 흉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여기 코 근처에 있는 경우는 정말 까다로워요. 그 모공을 줄이거나 흉터 치료하는 콜라겐을 늘리는 거잖아요. 가운데 피지가 있으면 콜라겐을 늘려서 좁혀야 되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안 좁혀지겠죠. 그런 게 제일 더뎌요. 다른 부분 할 때는 조금 자신 있게 말하는데, 피지가 차 있는 이런 흉터 할 때는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흉터가 여러 개 있을 때 흉터 하나하나 서브 시전하는 곳이 있고, 캐놀라로 전체를 휘적거려서 금방 끝내는 곳이 있는데 어떤 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이거 정말 질문 잘하신 것 같아요. 진피층,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있을 거고 그 밑에 피하 지방이 있을 거예요. 보통 흉살은 진피 쪽에도 있지만 그 흉살에 피하 지방까지 이어져 있죠. 하나하나를 서브 시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진피 내 서브 시전을 하는 거예요. 캐놀라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피하 지방 쪽에 있는 흉살을 이제 서브 시전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전 다 하죠. 서브 시전은 2개 층으로 하는 게 맞고, 제가 말하기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피층만 한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2개 층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마에 수두처럼 둥글둥글하게 패인 흉터에 서브 시전 주베릉 넣을 때 얼마 주기로 하나요? 몇 회 받아야 하나요? 수두 흉터랑 여드름 흉터랑 거의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서브 시전에서 끊어주고, 끊어낸 빈틈에다가 주베륵을 넣어야 되겠죠. 주베륵 스킨 너무 약해요. 주베륵 볼륨 쓰다가 요즘에 주베륵 글램보다 더 센 주베륵 올리디아를 넣고 있죠. 좀 센 걸 쓴 게 좋고, 수두 흉터일 때는 피하 지방까지 할 필요 없죠. 한 포인트니까 진피 내로만 바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끊어내고 그 빈틈에다가 주베륵 넣고 있죠. 프락셔너랑 레이저 한 가지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한 5회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술 간격은 그래도 5, 6개월 정도 간격을 하고, 여드름 패인 것과 수두 패인 거를 비교해 보면 수두 패인 게 조금
조금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한 번에 이벤트로 생긴 패인 것과 여드름 패인 거는 한 번이 아니라 오랜 기간 여드름이 생겼다가 나왔다 생겼다 나왔다 해서 되게 흉살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수두 흉터, 여드름 흉터랑 유사하게 치료한다. 이게 제 답변입니다. 이마에 뭐 주베룩 볼륨, 뭐 올리데아 같은 걸 흉터 치료할 때 좀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용 시술을 위해서 이렇게 뭐 볼륨 줄 때 캐뉼라로 피하 지방으로 쫙 넣을 때는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최소한 흉터 치료할 때 이마는 저는 피하 지방 넣지는 않습니다. 진피 내로만 이렇게 넣을 때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베룩을 거의 초창기 멤버고, 지금 제가 여러 선생님이랑 많이 얘기해봤는데 1회 시술할 때 가장 센 주베룩 글램과 올리디아를 한 번에 200ml 쓰는 선생님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려면 제가 제일 많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까지 거의 10년 이상 수천 명을 했는데 크게 문제 생긴 경우가 없어요. 한 곳에다가 쭉 넣어서 주베룩 입자들이 뭉쳐 있으면 그게 위험한 거죠. 전체 양을 많이 쓰더라도 주베룩 알갱이를 하나하나씩 일정하게 쫙 퍼뜨리듯이 가면 결절이 생기기 싶어도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흉터 치료 시 프락셀과 주베룩을 병행하면 효과가 좋나요? 당연하죠. 병행할수록 좋습니다. 프락셀로 인해서 얼굴이 홍조가 생기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거는 부작용이 아니죠. 프락셀은 일부러 우리가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내므로써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의 물질이 쫙 분비돼요. 그때 우리의 목적은 첫 번째,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사이토카인이 나와서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콜라겐을 만들죠. 자, 두 번째, 혈관을 많이 만들어서 빨리 영양을 공급해야 되겠죠. 상처가 빨리 아물어야 되니까 혈관 성장인자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혈관을 많이 만들어서 붉게 만드는 거죠. 적절하게 붉어지는 거는 적절하게 자극이 잘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프락셀을 했는데 붉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무 약하게 했나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치료 중간 사진인데 그 포인트가 되게 붉으시죠. 자, 그 다음 경과를 보시면 그 특히 붉었던 부분이 살이 더 많이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원에서 3주에 한 번씩 주베룩과 그런 프락셀 레이저를 병행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 조직은 상처를 내면 초기에 염증 반응, 그 다음에 증식기, 리모델링기라는 게 생겨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살짝 파이죠? 그때는 오염된 거랑 정리해야 되고 넘어져 짓이겨진 그런 콜라겐들을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사실은 MMP라는 물질이 나와서 막 해당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4주 정도가 지나면 MMP가 쫙 줄어들고 짓이겨진 콜라겐들이랑 오염된 걸 정리가 되겠죠. 한 달 이후부터는 이제 섬유아세포 성장인자가 나와서 그 페인 부분에 콜라겐들이 막 만들어져요. 콜라겐 섬유들이 조각조각 난 것들이 순두부처럼 막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약간 살이 더 차 보여요. 그게 한 수주. 그 다음에 이 조각조각 나 있는 콜라겐 섬유 밴드들이 꼬임이 생기면서 우리 피부를 이루고 있는 콜라겐 섬유로 바뀌게 되죠. 수개월이 걸려요. 이것을 고려한다면 흉터 시술을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돼요. 흉터 치료할 때 너무 자주 한다는 말은 MMP만 계속 분비시키고 그 다음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나오려고 하는데 또 MMP 나는 거죠. 3주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 확실히 흉터 이 텀을 길게 했던 케이스가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고, 이거는 작년에 제가 학회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이니까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가 피부는 얇고 예민해서 위험할 것 같은데 혹시 눈꺼풀 부위에 생긴 흉터도 레이저 시술 가능한가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레이저가 이렇게 생각보다 강해서 하다가 눈을 탁 떠버리면 눈 동자에 레이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볼 부분보다는 조금 파워를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하면. 여드름 흉터, 모공 흉터는 효과가 좋지 않다. 보추를 물어보시네. 몇 번 받아야 되느냐. 효과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 여드름 흉터는 확실하게 치료하는 병원 사실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 프락셀을 그냥 약하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고, 제대로만 한다면 여드름 흉터, 모공 치료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추만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말했지만 복합적으로 하면 충분히 좋아지니까 너무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울트라 펄스 흉터 치료 사용 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하면 좋죠. CO2 프락셀 중에서 가장 좋은 레이저이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는 봉지기타 사용해봤는데 제가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당연히 뭐 레이저가 좋으면 효과 좋겠지만 만약에 울트라 펄스 앙코르가 좋았으면 모두 선생님들이 여드름 흉터는 정말 쉽다라고 말했겠죠.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저한테 왔던 환자분이 되게 딱 들으면 알만한 피부과였어요. 흉터 많이 하시는 분. 거기서 5번의 울트라 펄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걸로 받으셨어. 알파를.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별 효과를 모르겠대요. 그 울트라 펄스 알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시술을 하느냐에 대해 더 중요한 거고, 아무리 레이저가 좋다 하더라도 그런 레이저 한 가지만 받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레이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 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한 땀 한 땀 진피층, 피하 지방층 다 골고루 서브션하고 그 빈 공간에 주베르 글램 넣어주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면 충분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굳이 뭐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술 후 뭐 케어, 뭐 영양제, 약물 복용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질문들이 많이 오셨는데 거의 비슷한 질문이라서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흉터 치료 끝나고 여러 가지 뭘 바르면 조금 더 살이 많이 차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뭐 안 바르는 것보다 좋긴 하겠지만 사실상 진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뭐 굳이 뭘 바르라고 말하진 않고 왜 그걸 알고 있느냐? 옛날에 해봤죠. 뭔가를 바르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니까 주베르 0.1mm라도 더 넣는 게 훨씬 더 많이 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르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까지 이제 신경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소티논 부분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전공의 때는 흉터 치료가 아니라 레이저 토닝 때도 이소티논 먹으면 금지였어요. 논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논문이 나왔는데 이소티논 먹고 레이저 해도 생각만큼 부작용이 안 생기더라라고 논문이 계속 나와서 요즘에는 뭐 이소티논 하면서 레이저 쓰는 거 흉터 치료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이소티논 먹으면서 이런 침습적인 레이저를 해도 부작용이 안 생긴다는 거지 이소티논 먹으면서 흉터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 좀 헷갈려가지고 원장님 저 흉터 치료 끝나고 이소티논 먹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소티논은 피지선을 약간 좀 위축시키고 기름을 줄이는 거잖아요. 흉터 치료할 때 예우 인자가 있어요.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확실히 콜라겐이 잘 차요. 우리 입장에서는 흉터 치료할 때는 피지선이 좀 발달된 분이 좋은데 굳이 이거를 줄일 이유가 없겠죠. 아마 여드름 때문에 드실 거예요. 여드름이 나면서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버추하면 여드름이 같이 좋아지니까 굳이 난 이소티논 저는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술 끝나고 나면 되게 막 딱지지고 하니까 이제 빨리 세안하고 싶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죠. 내가 오늘 주베룩을 맞았고 바늘 고주파에 버추만 맞았다. 주베룩도 바늘, 버추도 바늘이죠. 바늘 찔렀으면 그 다음날 되면 바늘은 구멍을 다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사실 세수해도 돼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CO2 프락셀 또는 어분야구 프락셀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겠죠.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다가 세수를 한다? 세수하면서 균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CO2 프락셀일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너무 힘들면 5일 정도까지는 물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CO2 프락셀하고 한 5일 정도, 6일 정도, 7일 정도 되면 딱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때 되면 사실 이제 세수해도 돼요. 근데 세수도 폼 클린저로 막 하지 마시고 그냥 살살살 해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세안하는 게 좋겠고, 이 까만 딱지가 가장 좋은 천연 반창고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박스형 흉터일 때는 그 제가 숄더링이라서 4mm 또는 3mm 빔 사이즈로 해서 경계부를 깎아내잖아요. 이 경우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2주 정도 반창고 붙이셔야 됩니다. 반창고 붙일 동안에는 불편하시겠지만 세안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2주 있다가 살을 딱 떼고 나면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살이 차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세안하셔도 되죠. 자, 뭘 했던 간에 당일은 세안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버추 받고 뭐 이렇게 주로 바늘 위주로 했던 시술이면 뭐 다음날부터 부드럽게 세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CO2 프락스에서 구멍을 뚫었잖아요. 불편하시겠지만 일주일 정도는 참으시고 경계져 있는 박스형 흉터를 전체를 깎아냈다. 죄송합니다. 2주 동안 반창고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저도 되게 재밌네요.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오늘처럼 여드름 관련된 거 말고 또 다른 주제를 해서 또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